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앞에 잘생긴 사람이 가고 인제 머슴 같은 사람이 오셨죠.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 매주 월요일, 화요일 1대1 맞춤식 주식 과외 박한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11 시에요. 11시 1대1 주식 과외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오전장의 특징 그리고 인제 오늘 장에서 오후장을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주식 하루의 장을 연결시켜 주는 사다리와 같은 그런 브릿지 역할을 앞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진행할 건데요. 제가 인제 방송 지금 막 끝나고 바로 이 파트를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화면이 카메라가 하나다 보니까 지금 신현식 앞에 계시던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른 증권사를 쓰시고 저는 또 제가 익숙한 증권사, 여러분하고 오늘 봐야 될 자료들이나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막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잠깐 다운받는 동안 그렇게 저희가 뭐 한 1-2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대로 놔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함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예. 자,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많이 좀 뜨고 있습니다. 자,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 드릴게요. 자, 오늘장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과 그리고 빠지는 종목들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강의는 크게 1대1 주식 강의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주도주적인 흐름에서 그거를 먼저 봐요. 근데 오늘은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네, 하락장이죠. 약세장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하락의 폭이 좀 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빠지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또 반대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LG전자라든가 아모레G라든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이노텍, SK바이오팜 요런 종목들은 또 왜 올라오는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현 시간대에서부터 어 이따가 3시 반까지 장이 끝나는 타이밍에서 물론 11 시에서부터 제가 인제 12시 30 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1:1 주식 과외를 진행하는데 요 타이밍에서 그렇게 액티비티하게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시간은 아닙니다. 대신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전장에 내가 주식을 팔지 못했는데 팔아야 될 건지 아니면 오늘 오후장과 종가를 겨냥해서 그리고 이번 주 또 더군다나 월요일 날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새로운 어떤 종목군들이 나왔는지 그러면 바로 그 부분들을 오늘 겨냥해서 오전장의 시가에서 지켜본 다음에 이제 냉철한 판단을 했을 때 갖고 갈 건지 살 건지 요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주간 주간 전략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왕도는 없습니다. 공부에도 왕도는 없어요.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거 왕도는 없는데 뭐는 있습니까? 그렇죠. 요령은 있어요. 그리고 왕도는 없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 그러니까 코칭을 받는 거죠. 바로 오늘 11 시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1시 방송에서 맨 앞부분 20분 그리고 중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딱 11 시부터 11시 15분 20 분까지만 딱 보신 다음에 식사하고 오세요. 식사하셔 가면서 보는 거죠. 내가 결정한 부분이 맞는지 방송을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12시 15 분에서부터 12시 반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오후장을 겨냥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심사숙고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걸 먼저 움직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먼저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을 먼저 본다? 그건 하수입니다. 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시장을 역행해라? 아니죠. 시장을 역행하지 않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뜻하지 않게 국내 증시가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이 음봉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보니까. 수급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급으로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 외국인들이 어, 주식을 다짜고짜 2천억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돈으로 때립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때립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때리죠. 프로그램을 때려가면서 선물은 또 팔았다가 약간 매수합니다. 진짜 주식을 때리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풋옵션을 대량 매수해야 되겠죠. 떨어지는 쪽으로. 근데 거꾸로 풋옵션을 매도를 하죠. 안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팔고 있지만 다시 선물을 매집한다는 것은 오늘 조정이 뭐다?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내일 또 빠진다고 보는 거냐?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테크니컬적으로 봐서는 아래 꼬리를 다룰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조금 높다고 본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삼을 건지 아니면 털고 나갈 건지 봤을 때 지금은 털고 나갈 타이밍은 늦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릴 건데 어떻게 노릴 거냐. 그리고 왜 오늘 빠지느냐.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시가의 음봉인데다가 왜 빠지느냐. 그리고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동시에 때리는데 뭘로 때려요?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봤습니다만 외국인이 얼마 팔았습니까? 오늘 거래소 2천억. 그렇죠? 2049억 정확하게 현재 시간.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파트는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사전에 약속된 대로 20개 이상 종목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증권전산원에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에 내가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서 주문이 들어가게 매도면 매도, 매수면 매도 들어가게 나가겠습니다. 바스켓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걸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된 매매입니다. 사전에. 얼마예요? 네.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220억입니다.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네, 매도 2220억. 근데 공교롭게도 그 금액이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죠. 이 외국인들의 매매하고 비슷하죠. 매매 사이즈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로 진행되고 있다. 매도가. 그럼 떨어지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수를 음봉 만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내는 종목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1.8%, 그리고 하이닉스 2.59%. 당연히 반도체 중심으로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누굽니까? 그렇죠. 반도체 업종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혹은 지수를 찍어 누르고 싶은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지수 장악력이 높은 종목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찍어 누르는 흐름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때 지수가 떨어지는 속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떨어지는데 누구를 찍어 누르려면 반도체도 찍어 눌러가면서 보니까 신풍제야. 재료 악재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롯데관광, 후성, BJ프리텍, S오일,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조선주라든가 이런 걸 떨어지니까 오늘 굳이 저 조선주를 낙폭과대주로서 내가 붙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겠죠. 그리고 혹은 내가 신풍제약이라든가 혹은 낙폭과대 한올바이오라든가 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굳이 이 장에서 한번 먹어보겠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올라오는 종목이 아침에 시가의 지수 빠질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방위산업체 관련주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첫 번째 요인은 대북 리스크입니다. 북한이 17번째죠. 화성 미사일, 소위 여기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자동차야, 그러니까
트럭 같은 데다 싣고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공위성 같은 걸로. 가다가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군대 편제가 5개죠.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해병대. 그리고 우주방위사령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걸 견제하는 건데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같이 조임 맺었는데요. 요 한 지부가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설치를 하냐 마느냐 한미연합사령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대북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 하락이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 바로 반도체 파트가 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 금요일 날 반장이긴 했지만 반나절밖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런 나스닥 종목들이 하락의 트렌드를 좀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ASLM 홀딩스 마이너스 1.9라든가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국내의 반도체 업종 램리서치라든가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에 힘입어서 매도세들한테 프로그램 매도 공격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굳이 저 떨어지는 종목을 억지로 내가 아랫꼬리를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시간 11시 14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오늘장 가장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될지 언급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 방위산업체도 방위산업체입니다만 LG전자라든가 코스피 200 상위 종목에서 그리고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특히 LG전자 한번 잠깐 볼까요? 앞에 부분이 이렇게 음봉이 몇 개입니까? 이게 8개가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나서 오늘 월요일인데 튕겨져 올라갔다가 잠깐 윗꼬리를 달고 있죠. 시장의 악재, 시초가는 프로그램 매도로 말미암아 악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진단이라고 그래요. 야, 지금 오늘 지수가 왜 빠지냐? 빠지고 미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밀어가면서 지수를 짓누르느냐? 분석이 끝났으면 뭐를 하셔야 될까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이 지금 시장에서 그런데 보니까 일부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뭐 롯데칠성이나 아모레지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쿠쿠홈시스, 한샘 이런 신세계 인터내셔널 소위 얘기해서 면세점 관련주 중국이 코로나가 풀렸을 때 한국 방문객이 늘었을 때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올라오는데 일단 이 부분을 잠깐 뒤로 하고요. 오늘 장이 굉장히 오전 장부터 시장을 역행해서 오히려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시가부터 물량을 매집하는 현상이 LG전자에서 나옵니다. LG전자에 지금 LG그룹에 무슨 뉴스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루머입니다. 현재까지는 루머예요. 루머는 뭡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인되지 않은 미가공된 정보입니다. 이 루머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됐을 때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뉴스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전은 무슨 전입니까? 뉴스전입니까? 뉴스로 나왔을 때 이미 늦어요. 루머로 됐을 때 그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뭐라고 그래? 첩보전, 정보전이라고 말하죠. 바로 거기에 강한 나라들이 사실 이 시대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LG전자가 지금 시장에 독특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가능성 높은 어떻게 보면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애플 카의 출시 임박. 그로 말미암아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애플은 2025년도에 100만 대 이상의 애플카를 출시한다고 그랬어요. 생산해서 출시. 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100만 대니까 그러면 적어도 30만 대 이상을 어느 한 지역에서 찍어내야 되거든요. 이번 연도부터.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오류도 바로잡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거지 스마트카를 만드는 거지 일반 내연차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LG는 이미 LG와 LG 마그나가 손을 잡고 자동차에서 스마트카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모터. 요 파트 특히 모터 파트 요거를 LG그룹과 마그나가 손을 잡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는 LG 것만 갖다 지금 LG하고 LG 엔솔하고 애플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배터리보다는 오히려 전장 부품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배터리 파트는 어차피 LG하고 CATL 그리고 파나소닉이에요. CATL 걸 갖다 쓰진 않겠죠 애플이. 왜 중국에서 OLED도 철수하고 한국으로 건너오는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 더군다나 IRA 법안 때문에 배터리가 중국의 LFP 계열 CATL의 리튬 인산철 계열을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CATL 걸 갖다 쓰겠습니까 애플이? 당연히 LG 거를 쓰겠죠. 혹은 파나소닉이나 다른 거 우리나라 SK 쪽이나 다각화시키겠지만 LG 거를 쓰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을 쓰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파트인데 LG 전자나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애플하고 협력을 맺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조인트 벤처 형태냐 단순하게 하청이냐 그런 부분인데 이미 LG그룹은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LG그룹 한번 잠깐 볼까요? LG 마그나라는 기업 예전에 이제 한번 봤던 부분이긴 한데 바로 이겁니다. LG가 물적 분할을 할 때 바로 요거죠. 어, 어, 여러분들 화면에도 아마 잘 잡히실 걸로 보이는데 요거 이제 이게 벌써 2년 전에 나왔던 30개월 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때 자료인데요. 바로 요 이제 이게 구동 모터예요.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소위 모터입니다. 전기 배터리를 연결시키면 이 모터가 자동차를 굴러게 만드는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기아 자동차도 사실은 못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LG 마그나하고 갑자기 이게 핵심 기술인데 LG전자에서 갑자기 이 모터 생산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중지가 아니라 LG전자 이름으로 생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그나라고 하는 캐나다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자동차 회사가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옛날 합스부르크 왕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비엔나 커피, 빈 거기 음악의 고향이죠. 예. 거기에 유럽 마그나 지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를 생산하냐면 BMW 3 시리즈, BMW 5 시리즈 이거를 하청을 받습니다. BMW한테. 그럼 얘가 조립을 해서 마그나가 납품을 해요. BMW에도 납품하고 크라이슬러나 미국 회사에도 납품하고. 우리나라 쌍용 자동차처럼 완성차는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는 아닌데 완성차를 자기들 이름으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BMW 이런 데서 하청받아서 완성차를 완전히 해서 남바만 안 달고 로고만 안 달고 납품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핵심 기술을 LG전자가 원래 100% 갖고 있던 지분을 마그나한테 49%를 줍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아니라 이제 LG하고 마그나하고 제3의 회사, 그걸 조인트 벤처라고 그럽니다. 마그나, LG 이렇게 결합한 거.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인트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결합한다 그러죠. 조인트 벤처, 말 그대로 제3의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터를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100% 갖고 있던 지분을 마그나한테 49%를 줘요. 그리고 이 모터는 LG 이름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LG 마그나라는 제3의 완전히 제3의 조인트 벤처 회사 이름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엉뚱한 이름을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LG는 더 이상 모터, LG전자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모터나 인버터, 즉 전기 변환 장치죠. 이거를 LG 이름으로 생산하지 않겠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만 만들겠다. 납품하겠다는 거죠. 누구한테? 애플한테.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LG 마그나, 이 마그나가 그럼 기존에 뭐 하고 있던 회사냐? 자동차 바디, 그리고 프레임 스트럭처, 파워 트레인, 그리고 컴플릿 비클 어셈블리, 조립이라는 얘기죠. BMW 같은 거 매출 구조가 바디라든가 뼈대, 프레임이 41%, 100조 원을 납품하면 이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완성차를 해서 납품하는 게 17%, 시팅 시스템, 자동차 의자 같은 거 14%. 그래서 주요 거래처는 GM이 15%, BMW 14%, 포드 13%, 크라이슬러, 다임러 12%. 다임러라는 것은 벤츠죠. 폭스바겐 10%. 그래서 이 회사는 다국적인 어떤 자동차, 특히 독일 3사로부터 거의 주문을 받았어요. 아우디를 제외하고. 폭스바겐도 아우디 그룹이죠. 다 받았네요. 10%. 그렇죠. 벤츠, 그리고 BMW. 특히 BMW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도 잘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전 스마트카를 잘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애플카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해 만에 있었지만 결국은 애플카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 요즘 스마트폰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잖아요.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애플도 결국은 테슬라하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애플이 지금 결국은 LG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그런 루머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이번 연도에 30만 대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초도 물량을 한 100만 대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2025년도. 애플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2023년도에 초기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배터리는 준비되어 있죠. 미션 준비되어 있죠. LG 거 이름으로 안 달고잖아요. LG 마그나 이름으로 달고 오죠. 전장 부품 파트가 이제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오늘 장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가 오늘 시장 약세로 말미암아 장중에 그동안 오른 게 있으니까 6%가 급락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트로는 누구한테 납품합니까? 삼성전자한테 납품하죠. 그럼 삼성전기가 그걸 갖다가 최고급 카메라 모듈 파트를 갖다가 예전에는 이제 갤럭시 노트 파트, 가장 비싼 사양에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자화전자는 누구한테 납품해요? LG한테 납품하죠. LG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납품합니까? 그렇죠. 카메라 렌즈라든가 모터에다가 자신들의 부품을 붙여서 어셈블리 해서 애플한테 납품하죠. 자, 이런 어떤 그걸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자화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시가의 종합주가지수 덜컹거릴 때 6% 빠졌었습니다. 시가 직후에. 아까 보합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 하락을 이용해서 베팅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올랐잖아요. 17,000원에서부터 26,000원까지 50%가 넘게 오른 종목인데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그걸 받아내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 큰 종목에서는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티가 굉장히 나죠. 왜? 1,000만 개 받던 거 2,000만 개 받으면 내년도 뻔할 뻔쩌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강세인 게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그러면 시장의 루머가 거의 기정사실로 2023년도부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혹은 더 이상은 저기 하기 뭐 비밀 유지를 하기는 좀 어렵다. 초도 물량 30만 대 정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전기 자동차라고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전기 자동차든 수소 자동차든 애플이 원하는 건 전기나 수소나 이게 아니라 스마트카입니다. 핸드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로 커지는 거.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음 주를 겨냥해서 혹은 오늘 겨냥해서 본다면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월요일 날 가장 한 주간의 어떤 트렌드, 기존의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지수 대비 억눌 똑같은 형태 패턴으로 움직이다가 음봉이 8개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데 그것이 지난 몇 년간 주가가 19만 3천 원에서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에요. 61선 위로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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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는 계속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맞고 떨어지는 형국을 음봉으로 잡혔다가 다시 받아쳐 올리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거래량도 살아나고 그렇죠. 첫 번째 눌림목 이후 첫 번째 강한 반등이잖아요. 이런 것을 흘려보내기가 나는 거는 저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실적이 좋다 나쁘다. 외국인이 산다 안 산다.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실적도 쌓이고 쌓인 것이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거죠.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새로운 뉴스가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좋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오늘처럼 월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눌림목 이런 식으로 가던 길을 가다가 장기 추세 하락이었잖아요, 이 주식이. 종합주가지수 따라서 19만 3천 원이었다가 8만 원까지 떨어져 7만 7천 원까지. 마이너스 67%까지 빠진 종목이 종합주가지수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올 때 머뭇머뭇하다 뒤늦게 반등 나왔죠. 그랬다가 다시 꺾여요. 시장 멈추려 가면서. 그랬다가 오늘처럼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뀔 때.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런 시그널이 있어가면서 장기 추세가 턴어라운드를 하는 부분. 특히 이렇게 과매도 영역, RSI 보조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매도 영역이라고 투자 심리지가 25 아래까지 내려왔다고 무릉덩이로 표시가 되죠. 그런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보조 지표가.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당장은 안 오릅니다. 그렇지만 보조 지표는 우상향을 하죠. 심리적으로 천천히 개선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랬다가 단기적으로 급반등. 그랬다가 과매수 영역에서 대득 크로스.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또 헷가닥 돌리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뉴스나 호재들이 사실 시장이 떨어질 때 더군다나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세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보통.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내가 단기 매매를 세게 붙을 때는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 흐름으로 오늘 장 불안하니까 한번 뒤로 물러나 있다가 여유 있게 한번 시장이 턴할 때 바라볼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고 봐요. 지금 현 시간 아침에는 치열한 매매를 하셨지 않습니까? 9시에서부터 10시 반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치열한 매매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11월 말을 정리해가면서 12월 달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리스크가 있다. 아까 보셨지만 지금 이 장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장이지 수급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로 찍어 누르죠.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일시적인 거냐? 진짜 하락장이라면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때릴까요? 아니죠. 자기 돈 갖고 때리겠죠. 그러니까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 실질적인 리스크라고 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장중 리스크. 그래서 오늘 양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플러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아랫꼬리는 분명히 단다. 아까도 아까 왔을 때가 거의 장중 저가였던 것 같은데, 그죠? 2400 한 10포인트 깨졌던 지점. 지금 방금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는 사이에 한 4, 5포인트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로 2200억, 아까 2220억 매도했는데 지금 200억 샀네요. 그죠? 2040억이니까. 누가 샀어요?
방송 시작할 때 2천억 매도를 때렸던 외국인들이 한 230억에서 300억 가까이 샀네요.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프로그램 매수도 2220억에서 2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산 거, 판 것도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로 파는 거고 300억, 200억. 지금 다시 외국인이 200억 정도 샀는데 300억.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도 같은 방향으로 또 줄어들었죠. 외국인들은 자기 돈으로 합니까? 프로그램 매매로 합니까? 주로 프로그램 매매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즉흥적이다 아니다? 즉흥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프로그램. 자,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오늘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주식들을 정리할 건지 말 건지를 빨리 결정하셔야 된다겠죠? 이 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아닌 다음에는 웬만하면 그냥 좀 놔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LG 엔솔은 사실 끝난 주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LG 엔솔 지금 그러시는데 저는 63만 원일 때 여러분들한테 사실 우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주식 선물이라도 다 갖다 매도하라. 여기에서부터 주식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때렸습니다. 1차 매도 그리고 급반등 나왔을 때 63만 원 직전에서 2차 매도 주식 선물. 왜냐 RSI 지표가 사실 꺾였어요. 이 주식. 과매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가격 지표는 올라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음봉이 나기 시작해가면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올라왔지만 돌파를 못하죠.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데드크로스가 1층에서 납니까? 2층에서 납니까? 아니면 15층에서 납니까? 한참 높은 75. 과매수 영역 상태에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하려다가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실패하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양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돌파를 못한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게 중국 다롄 공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반등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놔둬라. 하이닉스는 단기 급락을 이용한 매수 전부 다 정리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재매수는 절대 하지 마라. 삼성전자는 지금도 강천은 놔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6만 원이네요. 5만 2천 원, 5만 3천 원에 여러분들께서 손절하냐 마냐 2200 깨질 때 힘들어 하셨을 때 그때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매스타임이라고 언급드렸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도 삼성전자는 마찬가지예요. 종합 2200 깨질 때 5만 3천 원, 2천 원 이 종목도 깨졌었죠. 5월 그때 9월 말 10월 초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이때가 한 10월 중순까지 바닥권 때였고 이때부터 달러 인덱스가 꺾여가면서 유럽 시장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들었다 놨다 몇 번 해죠. 삼성전자는 지금 딱 이 가격에 6만 원.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립니다. 왜 보유 전략이냐? 어차피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어차피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은 사줘야 됩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오늘처럼 외국인이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로 속도 조절을 한다든가 혹은 장중에 2천억 정도로 샀다 팔았다 한다든가 시장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외국인들이 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증시를 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달러 인덱스 즉 미국 증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멈춘다든가 혹은 달러의 가치가 그동안 강세였는데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든가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가면서 이렇게 달러가 폭락이 나온다든가 그래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이렇게 주식을 사죠. 보시면 지난 3개월간 국내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1조 8천억에서 4조 6천억 그러면
6조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산 거네요. 10월 달부터. 그때는 물론 종합이 2200 깨지고 반등할 구간이니까 세계적인 트렌드도 유럽도 다 이때부터 올라왔고 미국도 이때 다우나 스탠포드 바닥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요. 6개월 전부터도 근데 외국인들 또 샀습니다. 7월 달부터 계속 팔기만 하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4조 6천억에서 5조 8천억 10조 4천억이네요. 주식을 사줬네요. 앞에서 6조 원. 그렇죠? 여기 최근에 3개월. 그다음에 여기 종합주가지수 쭉 떨어지는 과정 중에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2차 매집은 9월 28일부터 시작하고 그 트렌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오후장을 겨냥하고 이번 한 주 월요일 날에 지금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2200억에서 지금 이제 2000억으로 좀 줄어들었죠. 그것도 아침부터 다짜고짜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정리하는 흐름.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팔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특별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빠지는 이유, 오늘 중에 아침부터 팔은 이유, 바로 대북 리스크. 북한의 ICBM탄. ICBM탄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대륙간입니다. 기본적으로 ICBM탄의 규정은 8,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을 ICBM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용화해서 상대국을 위협하려면 10,000km 이상을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ICBM탄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ICBM탄은 말 그대로 10,000km를 넘어가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한번 미사일이 밖으로 나갑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가속도의 원리로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탄두가 분리됩니다. 그 안에, 큰 미사일 안에 탄두가 7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12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 나가서 탄두가 분리돼 가면서 미국으로 따지면 LA, 그리고 어딥니까? 뭐 미국 내에 뭐 시카고 중요한 도시, 뭐 달라스 그리고 뭐 애틀란타 이런 어떤 중요한 도시마다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주나 뭐 텍사스 안에 있는 무슨 어떤 뭐라든가 미국의 중요한 나사가 있는 곳이라든가 뭐 판타곤이 있는 곳이라든가 인구가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핵미사일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탄두는 7개로 분리되는데 하나나 2개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 7개가 흩어지니까 다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렇다고 얘가 분리되기 전에 밖에서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무서운 거거든요. 문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러면 무게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핵탄두가 크면 안 되죠. 그걸 최소한 축소시키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상용화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군사용으로 쓰려면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돼. 수소폭탄은 전 세계 지금 공식적으로 4개 국가만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물론 이제 프랑스도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소폭탄 성공했죠. 근데 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는데 날리지 못하면 방어하는 데밖에 못 써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사람 어린애 머리통만하게 이렇게 지금 요거 배만한 정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볍게 만들어서 위력은 원자폭탄 100배 위력인데 그래야 그 미사일 안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근데 2개 기술이 다 있는 거예요. 수소폭탄 성공, ICBM탄에다 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 북한 빨 리스크.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주가는 떨어지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하나에어로라든가 LIG 넥스원이라든가 방위산업적 관련주들 올라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소폭탄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마지막 자멸의 수단이기 자멸할 때 너 죽고 나 죽자의 수단인 거지 선제 타격이나 이런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폭탄이 있는 나라를 침공한다? 가능해요. 근데 ICBM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잠수함이나 아까처럼 어떤 고정된 기지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그 미사일이 왜 저기냐면 트럭으로 같은 데게 쭉 레미콘 트럭 같은 많은 큰 트레일러로 가다가 탁 정착하고 그냥 쏴버리는 거잖아요. 우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미 북한발 리스크는 말 그대로 통제가 이제 불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폭탄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건드려요? 선제 타격이나 불가능합니다. 수소폭탄이 어느 지역에서 떨어진다고 보세요. 우리 그 내에서 터진다고 보세요. 주변도 다 오염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거에다가 이제 ICBM 탄을 해서 날리는 게 문제인데 그런 나라를 미국이 인정 안 한 적이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리비아에 원자폭탄이 있었던 거, 카다피에 그런 류의 수준이 아닙니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로 나온 외국인들의 이 매도는 대북 리스크를 겨냥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전략. 진짜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들이 풋옵션을 왜 매도해 먹겠습니까? 콜옵션을 왜 사겠어요? 아니겠죠. 장중 리스크로 그냥 제한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유력시되는 수익률 게임에서 유력시되는 종목은 바로 LG전자. 오늘 같은 장에 그걸 뚫고 올라왔어요. 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방송할 때 이 주식이 플러스 3%대였습니다. 5%에서 밀려서. 근데 지금 다시 5%대로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LG전자, LG디플 센 종목이 계속 이런 조정받던 종목들이 이제 오늘같이 약세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위 바람이 불어봐야 뭐가 드러나요? 그렇죠. 태풍이 몰아쳐봐야 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잠깐 흔들 때 윤곽이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자화전자라든가. 그래서 오늘 장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애플카 관련주들의 관련주들 특히 애플과 조인트 벤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 이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LG 마그나, LG전자 마그나가 구동 모터 파트가 있죠. 근데 이제 전장 부품화가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100만 대를 생산하려면 미국 본토에 30만 대, 그리고 아시아 쪽에 30만 대, 그리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네, 네,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대 정도가 초도 물량이 나오려면 이렇게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품을 갖다 누군가로부터 조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자동차는 기존에 가능합니다. 애플이 요구하는 것은 전기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기차 플랫폼에 맞는 플랫폼이 있어요. 자동차 플랫폼. 그걸 중앙집중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갖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현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완공돼 가고 있는 조지아주 공장 12월 6일 날 여러분들 12월 6일 날 조지아주 공장 그 아시죠? 12월 6일 날 미국 조지아주 결선 투표 있잖아요. 미국 상원 의원이 지금 50대 50이었다가 이번 투표로 말미암아 민주당이 지금
50표가 먼저 도착했죠. 상원. 공화당이 현재 49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조지아주 지역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고 LG엔솔과 그리고 SK 온 공장이 있는 이 조지아주 공장에서 상원 의원이 2명 있는데 한 명이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치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은 50% 이상 득표율이 나왔는데 둘 다 민주공화 49, 49 나왔습니다. 박빙의 승부로. 그래서 이번에 12월 6일 날 결선 투표를 해요. 한 명. 한 명을 만약에 민주당이 51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하원은 잃었지만 공화당한테 대통령 그리고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완전히 장악한 거죠. 이렇게 되면 51표가 되면 반면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50대 50이라도 돼야 그나마 하원 장악하고 상원에서 견제할 수 있죠. 문제는 50대 50대도 사실 공화당은 진 겁니다. 왜 진 거냐? 50대 50으로 표가 팽팽하게 대립하면 미국은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 한 표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이때 바로 캐머런 부통령이죠. 인도계 여성이시죠. 그분이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이 51표가 되면 그분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선 투표 한 표지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총력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총력전을 하죠. 자, 잘 들으세요. 한국한테는 이게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기아자동차가 30만 대 상산할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 EMP 플랫폼이 현대차 내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지아주 공장에 있어요. 언제 완공돼요? 2025년도 완공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당긴다고 그랬죠. 한꺼번에 30만 대 다 완공이 아니라 2020 지금부터 전기차는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10만 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내년도 20만 대, 2024년 말 정도 되면 조기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 IRA 법안 때문에 현대차도 좀 서두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애플 쪽에서 요청을 하면 초도 물량이 한 10만 대 정도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데가 현재 기아자동차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해 보이는데 LG전자도 호재지만 기아차한테도 좀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 그룹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민주당 조지아주 원래 이쪽은 어디냐면 결선 투표가 있는 조지아주는 원래 누구 텃밭입니까? 그렇죠. 공화당 텃밭이에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지난번 선거 때 이 공화당 텃밭이었던 조지아주가 상원의원 2표가 민주당이 2표를 다 차지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십 년 만에 승리한 거거든요. 어디에서?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상원의원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선 의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거기 가면 떨어져. 지난 50년간 민주당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초선 의원들은 떨어져도 괜찮잖아. 나는 내 텃밭에서 4번, 5번 잘 해먹고 있는데 뭐하러 공화당 텃밭에 가겠어요. 초선 의원들이 그런데 갔는데 박빙의 승부로 조지아주에서 둘 다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2표를 거기서 잃어버렸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번에도 또 지금 한 표 이번에 중간 선거했는데 이번에 또 49대 49예요. 50%가 넘어야 앞선 사람도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 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그전에 없던 LG 배터리 생기지, 조지아주 공장 SK 배터리 생기지, 기아자동차 공장 늘어나지.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누구 표를 찍겠습니까? 물론 기존에 공화당 찍던 사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사람들도 들어오게 돼요. 그 표심이 미묘하게 그게 10% 차이면 모를까 겨우 몇천 표, 몇백 표 차이에서 지금 갈리는 거거든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차, LG엔솔, SK에서 해달라는 대로 거의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결과가 SK이노베이션이 있었죠. 그렇죠.
LG엔솔하고 분쟁이 있어서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철수할 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으로 2조 원의 합의를 받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조지아주였기 때문에 그런. 그때 당시 초선 의원들이 둘 다 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됐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그걸 바꾼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특허청 같은 데서 판결을 그렇게 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늘 아까 제가 하는 LG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LG전자, LG디플, 엔솔, 그리고 LG이노텍. 그렇지만 대장은 LG전자입니다. 이번 주에. LG전자 5%대로 올라왔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기아자동차도 사실 보이지 않는 수혜다. 현재적으로. 그렇게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LG전자와 LG엔솔, LG이노텍 이 중에서 LG전자, LG디플 여기가 그리고 자화전자 이 라인으로 해주는 밸류체인이 최대 수혜 라인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중 조정으로 오늘 조정이 끝날 것 시장의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종합주가지수가 이 상태로 계속 밀린다. 그러면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고요. 왜? 물론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확률 통계에서 내가 승리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겠지. IMF 때도 나는 주식해서 먹는다. 1000개 종목에서 하나 상한가 치는 거, 2개 치는 거, 10개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인 확률.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1000개 종목 중에서 700개가 올라갈 때 돈 벌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1000개 종목에서 100개만 올라갈 때가 높을까요? 당연히 1000개 종목에서 7개, 100개, 800개 상승의 양봉으로 올라갈 때 내 종목도 올라갈 확률도 높고 시가도 샀을 때 양봉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때보다. 따라서 지금 타이밍에서 만약에 주수가 더 빠질 것 같다. 시장에. 그러면 종목에 접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 어때요? 프로그램 매도 아침에 때려놓고 갈수록 그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2천억으로 줄어들었네요.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할 때 2,200억이었습니다. 2,220억 정확히. 근데 지금 그 사이에 220억이 줄어들었어요. 30분 사이에. 외국인들이 그런데 어때요? 프로그램 팔았던 거 줄어드는데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국내 기관은 그대로죠.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오늘 단기 매수 타이밍인지 혹은 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기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부차야 되는 건지 혹은 갖고 있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침에 한번 때렸다 그럼 팔았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재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현금 들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주식을 붓는 게 맞는 건지 붓는 게 맞는 건지 왜?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 보여요. 아래꼬리 다는 것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 수급의 움직임을 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나는 LG전자를 사고 싶었다. 혹은 아모레G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쿠코홈시스 면세점 관련주 LG생활건강 대중국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군들에서 방어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중국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관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낙폭과대 상태에서 시장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왔고 이 떨어진 거 보세요. 이거 30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이 깨졌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와요. 그럼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공략해 들어가는. 근데 이제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활력적인 LG전자나 혹은 기아자동차 혹은 자화전자 혹은 코스닥의 어떤 반도체 관련주. 반면에 이쪽은 어떤 것들입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가면서 좀 방어적인 종목입니다. 특히 장기 침체 30만 원에서 8만 원, 마이너스 80%, 75% 났던 종목, 70%씩 났던 종목들이 반등 나와 기세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오늘 같은 월요일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지수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민감하게 올라오는 장중 조정으로 끝난다고 본다면 이쪽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좀 더 확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LG전자에서 LG 디플로.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LG화학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LS일렉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 잘못 눌렀어요. 버튼 잘못 눌러서 이게 지금 싹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에서는 LG전자나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겠습니다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석유화학제품 종목군 관련 종목군들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국내 증시의 뉴스에 묻혀서 그렇게 임팩트가 있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혹시 물 좀 있어요? 예. 자,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오늘과 오후장에 이제 준비하는 종목군인데 조금 나는 좀 더 공격적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팁을 드려가면서 이제 12시 반까지 제가 이 방송을 오늘 진행하는데 오늘 첫날이죠.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유튜브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보시면 좋아요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중간에 한 번만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1시간 동안 제가 밖에서 놀다가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저도 회원 방송 리딩 하다가 여기에 지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하다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아침에 똑같이 예, 지금 본 관점, 시장 빠진 거 대북 리스크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애플 관련주, 애플카 관련주가 연말까지 이슈가 될 겁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애플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제 여기서 나는 LG전자 이미 있다.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은 다른 날하고 다릅니다.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하고 다르게 월요일 날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던 종목이 계속 가느냐 이슈가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나. 특히 지금 보니까 하나 에어로 솔루션이라든가 호재가 터졌는데 음봉이잖아요. 하나 에어로 솔루션 방위 산업체들 LIG 넥스원 굉장히 호재인데 음봉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처음 쏜 것도 아니잖아요. 호재 터뜨리고 지난 수년간 올라온 거 3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300% 올라온 거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눈치껏 빠져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오늘 장은 그런데 그걸 뒤집는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먹구름입니다. 대북 리스크. 뭘로? 프로그램으로. 고춧가루 쫙 뿌렸죠. 아침부터.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은 선물을 샀어요. 프로그램에 찍어 눌러가면서. 그리고 콜옵션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매도잖아요.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거꾸로 자기네들은 반대로 지금 포지션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야, 지수 떨어지고 있어. 더 사야 돼. 아래쪽으로 더 주식 팔아. 개인만 지금 이거 선물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도 3,300억 사고. 근데 이게 산 거예요. 또 하는 거지 사실. 자,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시장에 키를 쥐고 기관들은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 팝니다. 제가 보니까 올라와도 팔고 떨어져도 팔고. 나중에 한 2,600, 2,700이나 가야 손절성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국내 기관들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데 따라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들이 뭐 우리나라 뭐 방위산업체를 그렇게 공격하게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슨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국이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애플카라든가 이런 쪽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일정 부분들은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어제 미국 이제 국내 시장에 지금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에 묻혀서 뉴스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제 유가가 어제 8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돈이 되느냐? 굉장한 돈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한테? 화학주들. 이 WTI 국제 유가예요. 국제 유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삼 좋아하세요? 인삼은 어디 인삼입니까? 그렇죠. 금산 인삼. 그 다음에 풍기 인삼. 그다음에 요즘 이제 강화도에도 강화 인삼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삼의 표준화 유통시장이 여기 있는 거지 금산에서는 더 이상 인삼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의 품질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걸 표준화시켜서 거래소가 형성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로 북해산 브렌트 이제 영국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곳 있죠. 영국 위쪽에 이렇게 이제 스코틀랜드 위쪽에 보면 그 유럽하고 이렇게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추워요. 여기가 북해예요. 위쪽이 그 위쪽으로 가면 이제 북유럽 쪽이니까 여기에서 석유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품질이 좋다. 그래서 브렌트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거 갖다 파이프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북해산 브렌트유. 석유 안 나요. 그렇지만 북해산 브렌트라고 런던 거래소에서 석유가 거래됩니다. 두 번째, WTI 텍사스산 중진류. 미국산 석유죠. 말 그대로 중진류입니다.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멕시코만에서 뽑아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위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클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는 거래소는 석유는 크루드에서 중동에서 나오는데 거래소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WTI 텍사스산 중진류는 이제 미국에 있고 시카고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런던에 있죠. 그러니까 생산도 그 지역에서 하고 거래소도 그 지역에 있는 곳은 WTI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국제 유가다. 그러면 이 WTI 텍사스산 중진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를 말하시면 그러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가면서 CPI 지수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소비자 신뢰 지수, 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그 자꾸 주식시장이 떨어졌는데 이 국제 유가가 어제 연중 최저점을 깼습니다. 76달러를 깨고 2022년 연중 최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이게 호재냐? 굉장한 호재입니다. 한국한테. 왜 그러냐? LG화학, 그리고 대한유화, 롯데정밀, 롯데케미칼,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들이 있죠. 요 기업들한테는 꽤 호재다. 왜 그러냐면 저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화학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절감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한테도 긍정적이에요. 왜? CPI 지수가 이제 앞으로 물가 상승 압박감이 줄어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슈는 지금 당장 시장이 뜨거운 이슈인 애플카 이슈, 시장에서 루머로 들려오기 시작한 애플카 이슈를 앞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LG전자에 100% 몰빵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LG디플, LG전자, LG노텍 세 종목에 30, 30, 30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미국의 쉐브론 텍사코라는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모 회사가 엑슨모빌일 겁니다. 아마. 쉘, 로얄 더치셀, 엑슨모빌. 세계 최고의 석유 정유 회사들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최근에 투자한 미국 시장에서 계속 매집한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쉐브론 텍사코, 그리고 하나는 쉐브론 텍사코는 다우존스 지수에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죠. 상장이 아니라.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스탠프 500에 있죠. 계속 사고 있죠. 워렌 버핏이. 자, 쉐브론 텍사코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다른 정유사나 석유사하고 다르죠. 미국도 나스닥 시장 빠지고 다우 빠질 때 혼자 계속 올라갔어요. 쉐브론 텍사코. 190달러가 신고점입니다. 지금 185달러 근처인데 신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죠. 어제 베네수엘라 지역, 즉 중동이 아닌 지금 석유 생산국인데 미국이 봉쇄 정치한 나라 베네수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딥니까? 이란.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베네수엘라하고 사우디한테 증산을 요청했는데 증산이 안 되니까 이란 지역, 미국이 석유 수출 재개를 풀어준다고 말을 했었죠. 특히 베네수엘라 지역은 석유 부국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이 돼가면서 미국이 봉쇄했었던 나라예요. 요거 지금 이번에 그래서 6개월 한시 여기에 진출이 됐던 나라가 기업이 쉐브론 텍사코입니다. 근데 여기서 쉐브론 텍사코가 정유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뽑아서 팔아야 되는데 이 파는 것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를 6개월 단위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막을 건지 말 건지 허가권을 받았어요. 6개월간은 뽑아서 수출해도 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없으면 여러분하고 저기 자동으로 전세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으면 자동 갱신돼. 6개월 동안. 그리고 6개월 안에 만에 미국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제재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떨어졌어요, 이게. 국제 유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국내에 있는 정유업체들 있죠. 석유화학업종이라든가 정유업종이라든가 이번 주에 저런 종목들이 당장 뭐 저거는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트렌드로 방향이 좀 바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정유업종인 SOL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유가가 떨어지면 좀 안 좋겠죠. GS라든가. 반면에 그걸 가지고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원가 절감 가능성이 있잖아요. 특히 항공업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LG생활건강, LG화학, SKC. SKC는 오늘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한번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종목들. LG화학 잘 지지돼 가면서 버텨내고 있네요. 2차 전지에 대한 원재료 미국 IRA 생산 때문에 공장 확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국제 유가조차도 LG화학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하나솔루션. 물론 유가가 올라가야 대체에너지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도 화학 제품 중에 갖고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원재료들이 대부분 다 뭐 화학 제품이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화학회사. 아주 좋네요. 그렇죠? 장기 하락. 33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깨졌으니까 마이너스 60%. 반등 나오다가 61선 위로 오래간만에 올라왔는데 최근에 지수 눌림목 저하면서 같이 눌림목. 타이밍도 딱 좋고 만약에 4분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으로서
좀 안정적이게 하면서 수익률을 20% 정도 올릴 수 있다. 연말 연초까지. 저 같으면 롯데케미칼을 놓치고 싶진 않은 종목이라고. 금호석유는 좀 사이즈는 작죠. 그렇지만 더 가볍게 움직이겠죠, 단기에. 그래서 저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어,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 13분이네요. 이것은 이제 시장 정상적인 흐름으로 본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장에 봐서 오늘 장이나 이번 주에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마이너스 난 종목이나 지금 제가 말한 종목보다 그 단기, 그러니까 아주 단기, 오늘 내일 당장 단기를 승부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런 종목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거래량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거래량을 누가 세게 베팅을 들어왔느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거래량 여기 체결 강도라고 있죠. 체결이 세게 들어오는 테크니컬적인 요인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이 특이하게 몇몇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데 페노션, LG이노텍, 아모레퍼시픽. 아까 LG그룹주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죠. 하나는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연세종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LG그룹주는 애플카에 대한 부분. 페노션이라든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에서 집단군에서는 좀 벗어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종목 자체에 호재 재료가 있든지 그런 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어떤 이슈나 거시경제 지표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테크니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은 내재 가치에 의한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장이 거시경제 지표에 의해서 큰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 상태에서 급반등이 나온다든가 단기 급반등이 먼저 나왔다가 먼저 또 꼬꾸라진다든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지수가 지배를 받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실적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 지배적인 요인입니다. 그럼 그 수급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이 매수냐 매도냐인데 이들은 환율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 회사가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수급인데 그 수급이 내재가치 분석은 두 번째, 세 번째 지지선은 될 수 있지만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죠. 어떤 종목을 더 안 빠지게. 왜? 실적이 좋으니까. 지지선은 되지만 수익률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하락의 속도는 지수는 10% 빠지는데 종목은 5% 빠지도록 하락의 속도는 늦출 수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만들고 매수를 추가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요인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요인이 잘 맞는 종목들도 있어요. 실제 저도 저희 회원분들하고 주간 종목, 월간 종목, 분기 이런 종목들은 큰 흐름은 지수를 보고 움직이지만 종목을 보면 야, 이 종목이 훨씬 실적이 좋은데 2200 깨졌을 때 카카오 게임즈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제가 카카오페이만 사지 말고 나머지는 다 사도 된다. 실적이 다 플러스니까. 연간 최대 실적이니까. 카카오페이만 적자거든요. 그런데 실제 카카오페이가 단기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뱅크는 그럴 수 있어요. 실적이 좋으니까. 아마 제가 실제 리딩을 했을 때 강연 회장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카카오에 대해서 아무도 분석을 안 할 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분석한다. 왜? 맨날 계속 폭락하는 주식을 누가 분석을 해주겠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 됐다 가면서 그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10월 초에서 10월 중순 사이까지 계속 2주간 옆으로 발발발발 거렸잖아요. 카카오를. 특히 10월 15일, 14일 불났을 때, 16일 날 때 아주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날 겁니다. 자, 자 그런데 지금 테크니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의 페노션이라든가 특히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 이 종목이 뭐 올라올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옆으로 빠지고 눕다가 다시 재상승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종목들 앞에서 상승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략을 안 하시는 것도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페노션 같은 거 충분히 기간 조정을 준 거. 이런 것들. 요즘 뭐 이렇게 안 올라온 주식 누가 있나요? 낙폭과대 상태에서 다 올라왔지. 자,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승부주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화전자 같은 애플카 관련주. 자동 스마트폰이었지만 전장 부품이었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화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비록 안 올라가고 있지만 국제 유가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아주 타이밍적으로 긍정적인 파트로 그렇게 한 주를 준비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장에 이번 주 안에 하고 다음 주 이번 주 정도는 아마 애플카가 가장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연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로 건너가면 12월 6일 날 미국의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아주 왜냐 하원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이렇게 해도 상원에서 계속 거절시키면 그만이거든. 50대 50과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를 한다더라도 51대 49는 다른 게임입니다. 51대 49는 부통령까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별 의미가 없죠, 사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잘 들으세요.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광 같은 거 갖고 있는 분들. 아까 제가 하나솔루션 깜빡 얘기 안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따라 사면 걸리고 팔면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흐름이죠. 왜? 신고점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하나솔루션.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로 요거 하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12시 30분까지 오늘 강의가 진행됩니다. 12시 30분까지 강의가 진행되는데 여러분하고 오늘 이제 처음 만나죠? 원래 다 먼저 빨리 오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 박한쌤 매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한국경제 방송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얘기한 LG전자 12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니까 애플카 한다고 해서 30% 올랐어. 폭등해. 그때 왕창 들어죠? 저희도 그때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솔루션 또 이제 이렇게 신고점 나잖아요. 야 12월 6일 날 결선 투표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태양광부터 해서 하나솔루션이 특히 하나솔루션 신고점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야 근데 박한선 쌤이 바이든 대 민주당이 조지아주에서 우세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신고점 나오는데 근데 결선 투표 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또 막 누가 뭐 하나 갖고 쫙 들어오면 여기 지금 동접이 지금 제가 보니까 1,300명인데 한 그 정도 되면 한 이제 3,000명, 4,000명 붙겠죠. 처음에는 안 붙어요. 긴가민가하니까. 그럼 그때는 또 팔아먹어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 이 카메론이라는 이분이 이것만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살펴봤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죠. 네.
추정 날짜. 네, 여기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케어의 부활, 그리고 청정 에너지 투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쪽은 오바마 케어 폐지, 기후협약 탈퇴. 이게 이제 청정 에너지는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개에서 가장 정책이 대립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만든 법안이 어떤 거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미국 내 법안이에요. 파리 기후협약은 대외적인 거잖아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에너지 부활, 오바마 케어 부활, 법인세 28%, 21에서 28%로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21%였던 것을 15%로 인하. 했는데 안 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미국은. 자, 그런데 만약에 상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51표를 조지아주가 결선 투표를까지 가져가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현재 부통령인 이 캐메런 이분이 있죠. 이분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오바마 플러스 클린턴 여사. 힐러리 클린턴. 네. 두 개를 딱 섞어 놓은 거예요. 유색 인종의. 그렇죠? 여자애. 거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번 상원위에서 몇 표가 나오느냐. 자,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 이겁니다.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둘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메론 여사하고 대선 후보 민주당 내에서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4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천 조 원. 그런데 캐메론 이 부통령은 얼마를 한다겠냐? 10조 달러. 바이든 대통령보다 두 배나 더 많은 10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및 환경에다 쏟아붓는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긴축 재정이니까 그렇게 쏟아붓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원의원이 51표 1명이 됐을 때 카메란이 사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2월 6일 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12월 6일 날 그냥 결선 투표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아, 하나솔루션이 신고 좀 나겠구나. 그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식 선생 박한샘 오늘 과외 몇째 날 1교시 수업이에요. 쪽집게 선생님 매일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와요? 2번. 월요일 한 번, 화요일 한 번. 몇 시에? 11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신고 좀 날 때 그때 팔아먹어요. 여기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제가 봤을 때 12월 5일 지나면 야, 쪽집게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하나솔루션을 얘기했다며 카메론 부통령 이야기해가면서 이런 어떤 좋은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LG전자라든가 그러면 이게 또 소문나면 너도 나도 또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처음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현재 시간 12시 27분이네요. 여러분들 혹시 박한샘을 알고 있다. 1번 눌러주세요. 나는 저 아저씨 잘 모른다. 2번 눌러주세요. 왜냐?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를 할 수 있겠죠. 안다고 생각되면 제가 좀 더 수준 높은 종목까지 개별 종목으로 가려고 그래요. 내일은. 개별 종목들까지 시장 흐름에 맞게. 오늘은 제가 코스닥 하나도 안 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저의 충분한 그걸 아셔야 저를 최대한 저한테 끌어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방금처럼. 하나 솔루션만 갈까요? 아니죠.
다른 태양광들도 움직이겠죠. 풍력이나. 그러면 코스닥 종목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를 잘 박한샘 나는 스타일을 안다. 그러면 1번. 박한샘 모른다. 2번 눌러주세요.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내일 이야기해야 되는 코스닥으로 이제 건너갈 건데 내일은 코스닥에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 볼 거예요. 이런 큰 흐름에 맞춰서 그러면 그때는 차를 잘 안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 이 종목을 오늘처럼 이야기하고 왜 그런 종목인지 업황 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최영수님, 김춘희님은 잘 모른다를 누르셨네요. 2번. 네, 그 다음에 희망님, 이인자님, 얄금기님 1번 많으시네요. 2번. 그 김상경님 영어로 되어 있으신데 2번. 상승님도 2번. 최서영님도 2번. 네, 김미라님. 여자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네요. 당연하시겠죠?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잖아. 조인성 스타일이 아니잖아. 자, 김은주님도 2번. 다 2번이야,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뭐 거침없이 1번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 과외를 시작했어요. 11시에. LG전자. 그렇죠?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이 종목에서 좀 더 확장해서 코스닥 쪽으로 가겠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까지 강타. 12월 6일 결선 투표까지 바로 에너지주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더 아주 이 종목 잘 또 봐주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